양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강태영 의원이 공무원에게 욕설과 폭언 등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 의원이 사과문을 내긴 했지만 공무원 노조는 사퇴와 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경남도의회가 지난 16일 미래교육지구 예산을 삭감한 내년도 경남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한 가운데 지역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거셉니다. 김해 시가 정보통신기술 ICT를 활용해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여가,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스마트 경로당을 구축해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요즘처럼 기온차가 큰 날씨에는 도로 위 살얼음, 이른바 블랙아이스를 조심해야 합니다. 겨울철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블랙아이스 대비법을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양산시 한 시의원이 공무원을 상대로 욕설과 폭언,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도 아닌 퇴근 후 저녁 식사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데요. 시의원은 사과했지만 논란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일 저녁 양산의 한 식당. 식사를 하던 양산시 의회 직원들 앞에 옆 테이블에 있던 강태영 시 의원이 다가와 욕설과 함께 막말을 퍼부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일은 다 하고 술을 먹고 있느냐. 뭐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고 저한테도 나를 이렇게 하고 니도 네 자리 지키고 싶으면 똑바로 해라. 까불지 말고 똑바로 해라. 라고 하면서 한 20분 정도 이렇게 직원들한테 계속 질책하고 욕하고. 같은 날 밤 9시쯤 강 의원은 시의회 사무국을 찾아 당직 중이던 직원들에게 식사 자리에 있던 직원들의 컴퓨터를 켜게 하고 업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가서 그 어디까지 일을 했는지 그 자료를 다 당장 가져가라 하셔가지고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이 이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사건 발생 10여일이 지나 강 의원은 시의회 사무국을 찾아 직원 전체를 상대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피해를 당했던 직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의원님을 지금 마주 뵙기가 힘들다라고 전달해드렸고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예고도 없이 약속도 없이 갑자기 사무실로 찾아오셔서 일률적으로 그냥 그렇게 사과를 하시고 가신 거거든요. 저는 이게 진심 어린 사과이거나 진짜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생각하신다고 전혀 안 느껴요. 이번 사태에 대해 공무원 노조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명백한 갑질이자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개인의 일탈로 넘길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강 의원을 제명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저는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방법은 이제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가해자를 분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실제로는 제명이라든지 사퇴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강태영 시의원은 17일 오전 공식 입장문을 내고 피해 직원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양산시 의원들의 막말과 갑질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에는 김태우 전 양산시 의원이 여직원을 성추행해 실형을 선고받았고 지난 6월에는 강태영 시 의원이 공무원 워크숍을 두고 놀러 가는 곳이라고 발언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양산시의회 공무원들은 다른 지역으로 전출되지 않는 이상 논란의 당사자인 시의원과 계속 함께 근무해야 합니다. 양산시의회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동부상권을 지나는 KTX 이음 열차가 증편되면서 부산의 교통지도가 달라질 전망입니다. 신해운대와 센텀, 기장역은 새롭게 KTX 이음 정차역으로 추가됐고
부산과 강원을 잇는 동해선에도 KTX 이음 열차가 투입되면서 이동 시간도 눈에 띄게 줄어드는데요. 지역 관광과 이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부전역을 출발해 서울 청량리로 향하는 KTX 이음 열차입니다. 12월 30일부터는 기장역에 2회, 신해운대역 8회, 센텀역 2회 새롭게 정차하고 부산과 서울에 있는 이동 시간은 기존 3시간 56분에서 3시간 38분으로 18분 단축됩니다. 동부상권이 처음으로 KTX 생활권에 편입된 데다 열차 운행 시간까지 줄어든 겁니다. 또 올해 초 ITX 마음 열차가 투입됐던 동해선에도 KTX 이음 열차가 하루 6회 투입되면서 부전역에서 강릉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기존 5시간에서 3시간 54분으로 크게 단축됩니다. 수도권은 물론 부산과 울산, 경북, 강원 지역이 하나의 일일 생활권으로 연결돼 관광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해운대구는 센텀역과 신해운대역에 KTX 이음 열차가 모두 정차하게 되면서 해운대 해수욕장과 마이스 산업, 관광 인프라를 연계한 관광객 유치 전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북 내륙 지방하고 강원도 쪽에서의 우리 해운대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 관광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도시 간의 또 교류와 또 지역 경제 상생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계절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더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장군 역시 오시리아 관광단지와 해동 용궁사 등 대규모 관광 자원을 앞세워 정차역 유치를 추진해온 만큼 열차 이용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시설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철도 관광 활성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역 상권과 연계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장군의 관문이자 동남권 관광의 출발점인 기장역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이용객 수를 획기적으로 증가시켜서 KTX 이음 기장역 정편을 코레일과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부산시는 향후 역별 이용객 추이를 분석해 정차 횟수 확대를 건의하는 등 KTX 이음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경남도 의회가 경남교육청의 미래교육지구 예산을 전액 삭감한 가운데 지역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거셉니다.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도민 모임은 17일 경남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정 수 이상 주민 서명을 받아 지방의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 발안 제도를 이용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지방의회는 조례 발안 과정이 적법하면 주민이 제안한 조례안을 발의해 심의 의결해야 합니다. 앞서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경남도 의회가 관련 조례를 폐지하면서 추진 근거가 사라진 마을교육공동체 지원과 관련해 내년에는 미래교육지구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입장문에서 공식적인 질의나 토론 없이 예산이 삭감돼 정책성과 검증이라는 의회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경남도 의회는 지난 16일 미래교육지구 사업 예산 약 26억 3천만 원을 전액 삭감한 6조 58억 원 규모 2026년도 경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수정안을 가결했습니다. 반면 삭감 논란이 일었던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과 관련한 126억 원은 포함시켜 약 14조 2천억 원 규모의 2026년도 경남도 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김해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 경로당 112곳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섭니다. 17일 김해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개소식은 어르신 1000여 명이 오프라인으로 참석했으며 복지관과 스마트 경로당을 화상으로 연결해 생중계됐습니다. 스마트 경로당은 화상회의 시스템과 스마트 TV를 통해 여가와 복지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건강관리 등 다양한 영상을 제공합니다. 김해시는 내년 1월부터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2월부터는 기기 조작을 돕는 스마트 경로당 도우미를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요즘처럼 기온차가 큰 날씨에는 도로 위 블랙아이스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블랙아이스는 눈에 잘 띄지 않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큰데요. 겨울철 운전자 안전을 위협하는 블랙아이스,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양정국 소방교 전화 연결해 알아봅니다. 소방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에 근무하는 소방교 양정국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먼저 블랙아이스가 왜 위험한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블랙아이스는 젖은 아스팔트처럼 보여서 운전자들이 미끄럽지 않게 하고 지나가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도로 위에 아주 얇은 얼음막이 생긴 상태라서 타이어가 얼음을 잡는 힘이 확 떨어집니다. 특히 속도가 조금만 있어도 제동거리가 급격히 길어지고 급브레이크나 핸들 조작을 하면 차가 순식간에 미끄러져 회전하거나 중앙선 침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블랙아이스는 주로 새벽 아침 시간, 그늘진 구간, 교량, 고가도로, 터널 출입구처럼 기온이 빨리 떨어지는 곳에서 잘 생깁니다. 네, 그렇다면 이 블랙아이스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도 전해주시죠. 네, 크게 운전자와 보행자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자는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째, 속도를 미리 줄이기입니다. 블랙아이스 구간은 발견하고 줄이는 게 아니라 들어가기 전에 줄여야 합니다. 둘째, 차간거리 확보입니다. 겨울철엔 평소보다 두세 배 이상 넉넉히 차간거리를 잡아주셔야 급상황에서 버틸 수 있습니다. 셋째, 조작은 부드럽게입니다. 급가속, 급제동, 급핸들 금지. 가능하면 엔진 브레이크 위주로 감속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추가로 가능하면 겨울 타이어, 체인, 출발 전 날씨, 노면 정보 확인, 그리고 블랙아이스 의심 구간에서는 크루즈 컨트롤을 피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보행자는 미끄럼 방지 신발, 그리고 걸음걸이가 중요합니다. 보폭을 줄이고 천천히, 마치 행긴 걸음처럼 발바닥 전체로 디디기가 좋습니다. 또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말고 난간이 있으면 난간을 잡고 횡단보도나 경사로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눈이 녹았다 다시 얼면 인도도 블랙아이스가 생기니까 그늘진 길, 건물 그림자 구간은 특히 주의해 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블랙아이스는 안 보여서 더 위험한 겨울철 대표 위험 요인입니다. 운전자분들은 속도는 한 번 더 낮추고 거리는 한 번 더 넓히고 조작은 한 번 더 부드럽게 해주시면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보행자분들도 천천히, 짧게, 손은 밖으로 이 세 가지만 기억해 주셔도 도움이 됩니다. 추운 날씨에 모두 안전운전, 안전보행하시고 혹시 사고가 나면 2차 사고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겨울철 블랙아이스와 관련해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양정국 소방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창원시는 17일 시청 시민홀에서 2025년 창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보고회에는 대표협의체와 읍면동협의체 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올해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지역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15명과 우수협의체 10곳에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부산시가 연말 소비 촉진을 위해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96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합니다. 행사 기간 방문객들은 전통시장에서 5만 원 이상 구매하면 만 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즉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시장 내 부스에서 당일 구매 영수증을 제시하면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과 11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지금까지 7만 3천여 명이 참여해 52억 원 이상의 소비가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